만약 당신이 65세에서 80세 사이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8가지 행동 중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잘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또렷해지고 생기가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장수는 단지 유전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매일매일 너무나 사소해서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행동들 속에 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건 느려지고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반쪽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힘, 균형 감각, 또렷한 사고력을 오래 유지합니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생각이 또렷하며 삶을 더 깊이 즐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징후는 당신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기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몇 가지는 아마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징후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조금 아쉬우셨다면 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징후 1, 손을 짚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난다는 이 단순한 동작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77세의 박종호 어르신은 예전엔 번듯하게 일어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좋아하던 안락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에 손을 힘주어 짚으며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셨죠.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이 동작이 이제는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노인 병원 입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알아차리셨습니다.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아침마다 누운 채 다리 들어올리기, 밤에는 간단한 스쿼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뒤엔 손 짚지 않고 곧게 일어날 수 있게 되셨죠. 힘겹지 않게 당당하게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와 국내 노년운동 관련 학술지에서도 밝혔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력, 균형 감각, 협응력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편안히 앉은 뒤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쉽게 되셨다면 당신은 정말 잘 늙고 계신 겁니다. 만약 힘드셨다면 괜찮습니다. 그곳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도전해 보신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당신의 몸은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징후는 걷기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이 신호가 사실은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징후 2, 숨차지 않고 빠르게 걸을 수 있다면 속도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의 걸음걸이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74세의 김성래 어르신은 늘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도셨습니다. 아침 공기 마시며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걸음이 조심스러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걷는 시간을 재보니 예전보다 훨씬 늦고 숨도 차고 다리도 무거워졌습니다.
느린 걸음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경고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와 국내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 걷는 속도는 심장질환, 뇌졸중 기억력, 저하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우체통까지만, 그 다음은 조금 더 숨을 더 깊이 쉬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균형 있고 힘 있는 걸음이 돌아왔습니다. 걸음의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을 되찾은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당신은 최근 언제 의도적으로 에너지 있게 걸어보셨나요? 그 걸음은 하나가 당신이 여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는 가장 소중한 증거입니다.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걸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다음번 산책 때 속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속도를 올려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평균을 훨씬 앞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느껴지었다면 괜찮습니다. 진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걷는 속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징후는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균형 감각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징후 3 한 발로 중심 잡고 설 수 있다면 한 발로 꼿꼿하게 서보세요. 이 작고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일 수 있습니다. 76세의 정명호 어르신은 평소 균형이라는 걸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안정감 있었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걸음으로 움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바지를 입다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별일 아니겠지 싶은 생각이 점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1명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지며 이는 고령층 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넘어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흔들림, 순간의 머뭇거림, 놓쳐버린 중심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정어르신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양치질하면서 한쪽 발을 들어 올리기, 주전자 물 끓일 때 발 뒤꿈치 들기, 처음엔 손으로 싱크대를 잡았지만 점점 10초, 15초 중심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쌓아가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려 1초, 2초, 3초, 10초까지 도전해보세요. 10초가 가능하셨다면 당신은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힘드셨다면 그건 당신이 시작할 지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걸 매일 루틴으로 추가하신다면 댓글에 균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해보죠. 다음은 조금 더 깊은 곳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능력? 이건 생각보다 당신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강하게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징후 4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바닥, 당신에게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두려운 존재인가요? 어떤 분들에게 바닥은 스트레칭하거나 손주들과 놀며 쉬는 곳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심해야 할 위험지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78세의 이호철 어르신은 그날 전까지 한 번도 바닥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같이 게임하자. 겉으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게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는 조용한 걱정이 스쳐간 겁니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중력의 당김이 느껴졌고 뻣뻣한 관절과 허리에 긴장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닥에 앉았을 땐 이게 나의 한계인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움직임을 잃는다는 건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닥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삶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유럽 심장 예방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힘으로 바닥에 앉고 일어설 수 없는 고령자는 6년 이내 사망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손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기, 깊이 앉기,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이번엔 아무 도움 없이 당당히 일어나셨습니다. 중력과 맞서 싸운 그날 그는 이겼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난다는 건 단지 근육이 아니라 유연성, 협응력, 독립성이 모두 연결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스쿼트, 무릎 꿇기, 혹은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잃었다고 생각했던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튼튼한 의자 옆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도움 없이 가능하셨다면 기뻐하세요. 아직 어렵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새 목표입니다. 움직임 하나를 회복할 때마다 당신은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 능력을 연습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바닥 체력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징후는 삶의 무게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 당신이 단지 살아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징후 5, 무거운 가방을 도움 없이 들 수 있다면 가방 하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75세의 김기수 어르신은 늘 혼자서 일 다 해내시던 분입니다. 장도 항상 스스로 받고 무거운 것쯤은 그냥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난 목요일 장본 가방을 들고 집 앞 계단을 오르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 계단이 그날은 훨씬 길고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방도 전보다 무겁지 않았는데 유독 그날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들고 있던 건 단순한 장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줄어든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소나기 힘, 즉 악력은 단지 손의 힘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 전신 근육 상태, 생존력까지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랜시스 란세트 사암돌 의학저널에 따르면 악력이 약해질수록 심장질환, 뇌졸중 예감과 조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TV 보며 테니스공 쥐었다 펴기, 캔 들고 가볍게 팔 운동,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푸시업 연습 조용히, 꾸준히. 몇 주 뒤 다시 그 계단 앞에 섰을 때 가방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무게, 큰 변화. 힘은 팔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악력은 단지 병뚜껑을 여는 힘이 아니라 심장 건강, 체력 유지, 독립적인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루 5분의 훈련이 당신의 남은 수년을 더 깊고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방을 하나 들어보세요. 무게를 옮기며 쉬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자연스럽게 들 수 있었다면 당신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힘들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걸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에 악력이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걸음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징후는 계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계단을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가 노화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징후 6 계단을 힘있게 오를 수 있다면 계단 하나가 당신의 몸 상태를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은 그 계단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73세의 박철호 어르신은 예전엔 계단을 별 생각 없이 오르셨습니다. 한 층, 두 층,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빠르니까라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 댁에 갔다가 10개의 계단 앞에 섰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중간쯤 오르자 숨이 가빠지고 마지막 계단에 도달했을 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계단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심장, 폐, 다리 근육의 협업이 필요한 전신 운동이며 노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건강 테스트입니다. 유럽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건 단지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을 경고가 아닌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루 한 층씩 천천히 숨차도 멈추지 않고 계단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그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계단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올랐고 그 계단은 다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계단을 정복한다는 건 단지 꼭대기에 도달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올라갈 수 있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종종 계단 오르기를 실생활 심장 테스트로 사용합니다. 멈추지 않고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다면 심장, 폐, 근육이 모두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계단 10개. 숨이 찼나요? 중간에 멈추셨나요? 정상에 도달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아직 힘들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일의 힘을 만들어줍니다. 계단은 벽이 아닙니다. 계단은 당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루틴에 계단 오르기를 넣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징후는 몸보다 더 중요한 부분,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선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이끄는 최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징후 7 기억이 또렷하고 정신이 맑다면 맑은 정신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단지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79세의 장우영 어르신은 단순히 사람 이름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에 입었던 옷, 커피 마시며 나눈 농담,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까지 기억했죠. 그의 주변 친구들이 약속을 잊고 이름을 헷갈릴 때에도 장 어르신의 머릿속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삶을 직접 선택하신 겁니다. 기억력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점점 흐려집니다. 인지 저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어느 날은 열쇠를 놓치고 다음 날은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게 되는 시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기억력은 훈련할 수 있고 훈련하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대한치매학회와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자는 치매 발병 확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장 어르신은 단지 나이 드신 게 아닙니다. 늘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사셨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단어 게임을 하고 78세에 태블릿을 배우고 대화로 하루를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뇌는 단지 버틴 것이 아니라 더 생기 있게 살아났습니다. 읽고 말하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머릿속이 맑게 깨어나 어제 손주의 웃음소리, 함께 나눈 이야기의 따뜻함까지 선명히 떠오르는 아침. 정신의 선명함은 단지 기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합니다. 배움, 대화, 가벼운 운동까지 모두 두뇌의 영향이 됩니다. 반대로 고립은 뇌를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자극하세요. 내가 반드시 보답합니다. 지금 테스트 해봅시다. 이틀 전 저녁 뭐 드셨나요?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눈 사람 3명 기억나시나요? 쉽게 떠오른다면 이미 좋은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아직 헷갈린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책 한 권, 대화 한 번, 그리고 명확한 내일로 한 발자국 더. 이제 정신건강에 집중하신다면 댓글에 정신력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징후로 넘어갑니다. 놓치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회복의 열쇠, 수면입니다. 오늘 밤 어떻게 쉬느냐가 내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징후 8 숙면 후 기운차게 깨어난다면 휴식은 단지 잠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고 회복이며 내일을 살아갈 힘입니다. 74세의 윤태섭 어르신은 예전엔 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만 대면 잠들고 눈 뜨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 2시에 깨고 천장을 보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이 탓일까? 그러면서 낮엔 자꾸 졸리고 커피도 소용없고 그는 단순히 잠을 잃은 게 아니라 정신, 기운, 삶의 즐거움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수면은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은 수면의 질이 낮은 고령자는 심장질환, 뇌졸중,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뒤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윤 어르신은 밤을 다시 되찾기로 했습니다. 취침 시간을 정하고 지키기, 조명 줄이기, 침실을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기. 몇 주 후 밤은 부드러워졌고 아침은 환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쉬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밤을 바꾸면 하루가 바뀝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눈을 떴을 때 머리는 맑고 몸은 가볍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루를 즐길 준비가 된 아침. 잠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되살리는 근원입니다. 깊은 수면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기분까지 안정시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좋은 잠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알람 없이 상쾌하게 깨어나시나요? 20분 안에 잠드나요? 낮 동안 기운이 유지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니라면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불빛을 줄이고 숨을 깊게 쉬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세요. 푹 쉬는 몸이 튼튼한 몸입니다. 수면에 집중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숙면이라고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는 좋은 밤에서 시작됩니다. 최종 마무리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8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당신에게 몇 가지가 해당되었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능력은 아직 유지하고 있고 어떤 건 조용히 멀어지고 있나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마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혹시 균형 감각을 잃으셨나요? 기억이 흐려지셨나요? 근력이 줄었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어지고 정신은 다시 또렷해지며 에너지도 돌아옵니다. 매일이 다시 회복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멈추지 마세요. 지금 1년 뒤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꼿꼿하게 서 있고 강한 걸음으로 걷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나. 그 미래는 꿈이 아닙니다. 그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내일 더 강해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하는 한 가지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표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엔 삶의 기쁨과 건강을 동시에 더해주는 아주 간단한 하루 습관 하나를 공개합니다. 아직 최고의 날들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